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의 관세 부과가 시행 이틀 만에 또 유예됐습니다. 무역협정에 해당하는 품목과 서비스가 대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연금과 오버타임, 팁에 대한 면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공군 전투기가 훈련 중 폭탄 8발을 엉뚱한 민간 지역에 떨어뜨려 1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폭탄이 향한 곳은 목표 지점에서 8km나 벗어나 있었습니다. 팰리세이드 산불 이후 LA시 소방국의 대응 시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전국 기준치보다 2배 이상 시간이 더 걸린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고위 관계자들이 다음 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종전 협상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LA 한인타운 등 남가주 지역에 비가 내렸는데요. 일부 산악지역은 내일까지 겨울 폭풍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LA 카운티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렸습니다. 일부 지역은 뇌우 가능성도 예보됐습니다. 샌게브리엘 동부 산악지역에는 최대 시속 50마일의 강풍이 불면서 내일 아침 7시까지 겨울 폭풍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남쪽에서 샌디에이고까지 미 서부 해안 지역은 오늘 약 1인치 정도의 비가 내렸고 해안 산악 지역은 최대 4인치의 비가 내려 산사태 가능성이 경고됐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겨울 폭풍으로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의 잔해가 유입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에라 마드레시는 폭우로 인한 진흙 피해로 금요일 오전까지 대피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겨울 폭풍은 내륙으로 이동해 애리조나, 유타, 콜로라도 고산지대에 1에서 2피트의 눈을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일 시행했던 관세 정책을 또 바꿨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박일중 기자가 전합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의 관세 부과가 지난 4일 시행된 지 이틀 만에 또 유예됐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간의 무역협정에 해당하는 품목과 서비스가 대상입니다. 미국이 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의 40에서 50%가 해당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날 자동차에 대한 유예에 이어 관세 정책이 또 바뀐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두 나라에 대한 관세를 4월 2일까지 유예한다며 대부분 관세가 그날 시행될 것이고 주로 상호 관세일 거라고 밝혔습니다. 12일로 예정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일정은 수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평가는 상반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멕시코 대통령에 대해선 호의와 존중을 표한다고 했고 트루도 캐나다 총리에 대해선 관세 문제를 빌미로 다시 총리직을 노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오락가락 관세 정책에 주식시장은 또 주저앉았습니다. 인공지능 AI 투자에 따른 수익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하락한 채 출발한 주가는 관세 유예 소식이 전해지면서 낙폭을 회복하는 듯했지만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습니다. What we've really seen in the market is investor uncertainty. We're just waiting for clarification on policies.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인텔과 퀄컴 등 기술 기업 수장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반도체 등과 관련해 관세 정책이 또 바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연금, 오버타임, 팁에 대한 면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소셜연금, 오버타임, 팁에 대한 세금 면제를 시행할 것임을 재차 확인하면서 의회가 이와 같은 발의안을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올해로 만료되는 개정세법을 연장해 세금 감면 조치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첫 합동 연설에서 불과 40여일 만에 그 어떤 행정부도 해내지 못했던 변화를 이뤄냈다고 자평하면서 대통령은 정부 개혁을 위한 일론 머스크의 조치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낭비를 줄이겠다고 주장할 때마다 가장 자주 언급했던 발언 중 하나는 소셜연금은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소셜연금의 행정 자원을 고갈시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금요일 현재 소셜연금을 이끌고 있는 릴런드 두덱 임시국장이 직원 수를 기존 5만 7천 명에서 5만 명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력 감축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수혜자뿐만 아닙니다. 현재 약 1억 8,300만 명이 근로소득에서 사회보장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들의 기여 기록이 정확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소셜연금 지급에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화당 지도부는 소셜연금의 부정부패와 낭비가 만연하다는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국 공군 전투기가 훈련 중 폭탄 8발을 엉뚱한 민가에 떨어뜨려 1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폭탄이 향한 곳은 목표 지점에서 8km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우리 공군과 육군, 주한미군이 함께 진행한 연합합동통합화력 실사격 훈련.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해 F-15K, FA-50 그리고 사고를 낸 KF-16까지 모두 13대의 전투기가 비행해 30여 발의 실제 공대지 폭탄을 가상의 목표에 퍼붓는 훈련입니다.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KF-16은 현재 160여 대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훈련에서는 KF-16 2대가 공대지 폭탄 MK-82를 좌우 날개 아래 한 대당 각각 4발씩 모두 8발 장착하고 비행에 나섰습니다. 계획된 경로상 고도는 1200m 상공, 속도는 시속 830km였습니다. 입력된 좌표에서 2대가 거의 동시에 폭탄을 투하했는데 떨어진 곳은 훈련장을 완전히 벗어나 목표 지점에서 무려 8km나 떨어진 민가와 도로 등이었습니다. 10시 4분경 공군 KF-16에서 MK-82 일반 폭탄 8발이 비정상 투하되어 사격장 외부 지역에 낙탄되었습니다. MK-82 폭탄은 200여 킬로그램의 무게로 가장 널리 쓰이는 공대지 폭탄입니다. 주로 건물이나 교량을 파괴할 때 사용되는데 시설물을 3m 가까이 파고들 수 있습니다. 축구장 1개 정도의 폭발력이 미치는 폭탄 8발이 불발탄 없이 모두 오폭된 건데 공군은 사고 원인을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LA 지역에서 한 남성이 자동차 타이어에 구멍을 내고 주택 마당에 무단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해 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파노라마시티의 한 주택가, 남성이 거리를 돌아다니며 송곳 같은 걸로 자동차 타이어에 구멍을 내고는 유유히 사라집니다. 지역 주민들은 최소 6개월 동안 용의 남성이 어두운색 닛산 타이탄 SUV 차량을 타고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무단으로 집 뒷마당에 침입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주택의 CCTV에는 남성이 차에서 내려 주택 뒷마당에 진입해 돌아다니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4일 또다시 주택가에 나타나 거리에 주차돼 있던 차량 타이어에 구멍을 냈습니다.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경찰은 용의 남성의 얼굴을 공개하고 목격자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뉴욕시에서 길을 걷던 가족이 옆에서 쓰러지는 큰 나무를 가까스로 피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인도를 걷던 3명이 갑자기 쓰러진 나무를 간신히 피합니다. 영상에 따르면 당시 벤과 셀리 커스타인 부부는 친척과 함께 거리를 산책하던 중 바로 옆에 있던 거대한 나무가 쓰러져 세 사람은 재빨리 자리를 피했고 나무는 쓰러지자마자 산산조각납니다. 지난 1일 뉴욕시 브루클린 벤서스트에서 발생한 일로 사고를 피한 이들은 처음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모두 다치지 않아 신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며 안도했습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팰리세이드 산불 이후 LA시 소방국의 대응 시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전국 기준치보다 2배 이상 시간이 더 걸린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팰리세이드 산불이 발생한 지역에 있는 LA 소방서는 단 2곳, 스테이션 69와 스테이션 23입니다. 반경 25마일, 인구 2만 3천 명이 사는 퍼시픽 팰리세이드 지역에서 화재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이 2곳의 소방서가 초기 대응에 나섭니다. LA 소방국의 공개 자료에 따르면 신고 접수부터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총 대응 시간은 스테이션 69의 경우 5분 7초,
응급의료 서비스 신고의 경우 7분 35초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 화재예방협회가 제시하고 있는 기준 4분에 크게 못 미칩니다. 스테이션 23의 경우 화재 대응 시간은 8분 16초, 응급의료 출동은 8분 13초가 소요돼 전국 기준치의 2배 이상 느립니다. 한인타운 인근 소방서인 스테이션 29의 경우 앞서 두 곳보다는 대응 시간이 4분 2초로 상대적으로 양호합니다. 전반적으로 소방서들이 밀집해 있는 도심 지역보다 산간 외곽 지역의 대응 시간은 전국 기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 원인이 있지만 무엇보다 늘어나지 않는 예산에 따른 인력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1960년대 112개였던 LA 시내 소방서는 현재 106개로 오히려 줄었고 3,300명의 소방 인력은 1990년대 수준에서 더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 인구 증가에 따라 911 신고 역시 크게 늘어났지만 소방 대응 능력은 발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심지어 이번 팰리세이즈 산불 발생 이후 LA시 소방국의 예산 삭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캐런 베스 LA 시장은 지난해 2024-2025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LA 소방국 예산을 2,300만 달러, 약 2.7% 삭감했습니다. 여기에는 소방관의 훈련과 화재 예방 활동에 배정된 초과 근무수당 예산 700만 달러도 함께 삭감됐습니다. 이후 산불 발생 한 달 전이었던 지난해 12월 크리스티 크라울리 당시 LA 소방국장은 보고서를 통해 예산 삭감이 대규모 재난 대응 능력을 제한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I have seen our fire departments struggle from year to year with limited funding, staffing, and resources. We are past the point of sustaining our services without compromising public safety and the safety of our firefighters. 그러나 LA시 정부 측 입장은 다릅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논란이 불거진 이후 관련 예산 삭감은 행정직 등에 국한됐을 뿐 대규모 재난 대응 능력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시 예산을 총괄하는 행정관에 따르면 예산안 승인 이후 LA시 의회가 별도로 소방관 임금 인상에 5,300만 달러, 신규 장비 구입에 5,800만 달러를 추가 배정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 예산은 7%가량 늘어났다는 설명입니다. 한편으론 이번 재난 이후 LA 소방국에 대한 예산과 지원을 크게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LA 경찰국의 경우 시 전체 예산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고 올해 예산 역시 1억 2,600만 달러가 늘어난 반면 LA 소방국 예산은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재 LA시 의회는 모니카 로드리게즈, 트레이시 박 시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을 통해 LA 소방국 예산 증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 시 선거에서 이를 주민들의 투표를 거쳐 확정한다는 계획인데 아직 전체 추가 예산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한국의 팝 아트로 알려진 민화가 큰 인기를 끌면서 미국에서 민화를 알리기 위한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면봉을 사용해 자연스럽게 색감이 퍼지도록 만드는 작업자. 자와 연필을 이용해 흐트러짐 없이 선을 그리는 또 다른 작업자의 손길도 눈에 띕니다. 한인들이 정성스레 작품을 만들고 있는 이곳은 오렌지 카운티 라브라에 자리한 한 민화 교실입니다. 한국에서 민화 열풍이 불며 미국에서도 민화 그리기가 점차 인기를 얻고 있는 겁니다. 민화를 그리시는 분, 관심 있는 분이 훨씬 더 많긴 해요. 그래서 민화를 좀 좋아하시고 관심도 있고 사시는 분도 계시고 요즘에는 그렇거든요. 지난 화요일 LA 한국교육원에서 민화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민화의 역사적인 가치를 전파하고 민화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설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민화는 비전문적인 화가나 대중들이 그려오던 작품으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그림이 많아 소박한 과거의 시대상을 분석하는 자료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그림과는 달리 민화는 되게 보통 사람들의 그림이었고 계층을 초월해서 거의 전통시대의 전 국민이 좋아했던 가장 대중적인 그림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한국적인 심성이라든가 한국적인 특징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미국은 한국과 달리 민화를 배우기 쉽지 않은 환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재료들을 모두 한국에서 가져와야 하기 때문인데
민화에 관심이 있는 한인들은 어느 정도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전통을 계승시키기 위한 노력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알고 저희 후손에도 전달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이제 이 시대인 우리 시대인 우리 같은 이 나이 또래 분들이 자식들, 뭐 손주들, 뭐 한테들 이렇게 전달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한국에서는 민화를 배우고 있는 인구가 2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무대에서도 민화가 한국의 팝아트로 정의되는 등 점차 인기를 더해가면서 향후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한국의 예술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고위 관계자들이 다음 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다음 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문제를 논의합니다. 현지 언론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미국 고위 관계자들이 오는 12일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사우디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위트코프 중동 특사도 회담을 조율 중이라며 평화협정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It will be Saudi Arabia. And I think the idea is to get down a framework for a peace agreement and an initial ceasefire as well.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협의를 재개했다며 다음 주 양국이 의미 있는 회담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지난달 백악관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파국으로 끝난 뒤 2주 만에 열리는 첫 회담입니다. 두 정상 간 관계를 개선하고 광물 협정에 대해 다시 논의할 걸로 예상됩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백악관 회담에 대해 유감을 표했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광물 협정에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는 의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반응은 아직 냉랭합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광물 협정 이후 휴전과 합의 등의 단계를 거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사전에 협상하지는 않을 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I'm not going to pre-negotiate it. Look, at the end of the day, the Ukrainians are going to have their demands, the Russians are going to have theirs. We have to see how far apart they are if we get to that point in the process, and that's where diplomacy. 양국 관계가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곤 있지만 트럼프 측근들이 우크라이나 야당 지도자와 접촉한 걸로 전해지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교체 압박이 가시화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미국의 지원 중단으로 우크라이나 안보가 흔들릴 위기에 처하자 EU 정상들은 유럽 자체 재무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한 이후 EU 정상들이 벨기에 브뤼셀에 급히 모였습니다. 정상들은 현 상황에 대해 유럽이 실존적 위험에 직면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의 자체적인 안보 재무장이 시급하다는 데 입을 모았습니다. We need more European defense, and if one or two countries do not want to share that view.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제안한 프랑스 핵 우산론을 놓고 EU 정상들 간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며 옹호하는 쪽과 이런 논의 자체가 미국이 유럽 안보에서 발을 빼게 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쪽이 맞섰습니다. 러시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했다가 패배했던 역사에 빗대 마크롱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Есть еще люди, которые хотят вернуться к временам Наполеона, забывают, чем это закончилось. 크렘린궁과 러시아 외무부도 마크롱 대통령의 연설이 러시아에 대한 핵 협박이라며 집중 포화를 퍼부었습니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연설에서 미국이 유럽 편이 아닐 경우를 대비해 유럽 동맹국 보호를 위해 프랑스에 핵우산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LA 카운티 판매세 세일즈 텍스가 인상됩니다. LA 카운티 주민과 기업들은 현재 10.25%에서 다음 달 10.50%로 높아진 판매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LA 카운티 지역별로는 팜데일의 경우 기존 10.25%에서 11.25%로 1%포인트 오르고 토렌스는 10%에서 0.25% 오른 10.25%로 각 지역에 따라 판매세율 인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판매세율 인상은 지난해 11월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투표로 결정됐으며 LA 카운티 노숙자 서비스와 주택 소유 지원, 렌트 지원 제공, 정신건강, 중독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지출 감축을 이유로 일부 해외 공관을 폐쇄하고 현직 고용 인력도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국무부는 올해 서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이탈리아 피렌체, 독일 함부르크 등 12개의 영사관을 폐쇄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무부 인력은 7만 6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5만여 명은 현지 인력입니다. 국무부는 해외 공관에 고용된 다수의 현지 인력을 해고할 계획으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지난달 해외 공관장들에게 공관 내 인력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유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의 이런 조치로 국무부 인력은 크게 감소할 전망입니다. 국무부는 이런 조치를 통해 전체 예산의 최대 20%를 감축한다는 목표입니다. 일광 절약 시간제, 이른바 썸머타임이 오는 일요일인 9일부터 시작됩니다. 9일 새벽 2시가 3시로 1시간 더 빨라지면서 썸머타임이 시행됩니다. 스마트폰 등 내장된 시계는 자동으로 썸머타임에 맞게 변경되지만 일반 벽시계 등은 직접 변경해야 일상의 차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썸머타임 시행에 따라 LA 등 서부 지역에서 한국과의 시차는 현재 17시간에서 16시간으로 줄어듭니다. 국적 항공사들의 LA 인천 노선 출도착 시간도 변경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썸머타임은 9일 시작해 오는 11월 2일 해제됩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